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매달 그 14일이면 무슨 데이, 무슨 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번 그 7월 달을 오늘은 바로 실버데이가 되겠습니다. 실버데이라는 게 이제 그 로즈데이에 만나서 6월 달 키스데이를 거쳐갖고 이제 뭐 만난 지 100일이 되는 그 날을 향해 가면서 서로 뭐 은가락지를 맞춘다. 그, 무슨 그 커플링이죠. 예. 뭐 그런 걸,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런 현장을 보거나 뭐 그냥 그 어떤 기록상으로나 보는 거지. 뭐 사실 저희들 연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그런 그 실버데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 이제 헤이그 밀사로 파견이 됐었던 그 이제 이준 열사 있죠. 이준 열사가 이제 순국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준 열사가 이제 그 만국 평화회의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배를 가르고서 그 정말 할복을 하면서 그렇게 항해하고 이제 이렇게 순국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는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에 자꾸 분칠을 해서 좋을 건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열사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준은 1859년 12월 18일생입니다. 함경도 북청 출신이죠. 북청물장수라는 그 시가 있는데, 뭐 상당히 그 청하면은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도시로 느껴집니다. 북청하니까. 1917년 7월 14일 바로 오늘 이제 어, 그 이준 열사가 사망을 했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사망을 했어요. 자, 이주는 구한말의 검사이자 외교관으로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어 외교 활동 중에 이제 그 순국을 한 그 열사다.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헤이그에서 병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병을 얻어서 그 병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준 열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알아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준의 본관은 전주입니다. 전주이시죠. 자는 순치고 아우는 일서 또는 해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선 완풍대군의 18대 손이며 부친 병관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려서 한학을 익혔고 성장에서는 고향 북청학원을 설립을 해서 교육 사업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상경에서 박영효 등 개화파 인물들과 이제 교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개화파에 이제 속한 그런 그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6세 법관 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 나오고 나서 한성재판소 검사로 이제 임용이 됐네요. 검사 5년 차에 법무대신 이하영을 탄핵을 했고, 즉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서 박해받기도 할 정도로 강직한 근무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강직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을 보겠습니다. 네. 그 7월 2일이 이제 독립협회 그 어, 설 이제 설립일인데 1895년에 이제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가담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리고 1895년에 갑오경장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이제 김홍집 내각이 이제 붕괴를 했죠. 김홍집도 참 비참하게 이제 삶을 마감했습니다. 김홍집 내각이 붕괴를 하니까 결국은 갑신정변도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갑오경장도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개화파가 이제 그 어, 뭔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정에서 봤을 때 어, 긍정적으로 보질 않았을 테니까 이제 일본으로 이제 다시 이제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법률 공부를 이제 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독립협회와 감리교인 상동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당시 그 상동교회에는
전도사였던 전덕기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파 청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학자 유명한 주시경 선생 있죠? 주시경 선생이 상동계에서 만든 학교에서 우리말 문법을 이제 가르치는 그 교사 역할도 이제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은 상동교회라고 하는 것이 민족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어떤 집합체, 공동체였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준 열사가 이제 활동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02년에 민영환의 비밀결사 개혁당에도 가담을 했고 1904년에 이제 공진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유배 생활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국민교육회 원장이 되어 보광 오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 계몽 운동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글쎄요 그 삶이나 활동을 보면은 정말 그 개화파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그 역할을 한 그런 우리의 선조로 이제 우리가 그 볼 수 있겠습니다. 1905년이면은 사실은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이제 있었던 해인데,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그 분통이 터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화병이라는 게 정말 참 그렇죠. 뭐 여자만 화병 있는 건 아닙니다. 여자는 뭐 그 시부모 시집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화병이 주로 이제 나지만 남자는 뭔가 사회적으로 음, 이루지 못할 때 정말 화병이 생기죠. 네. 자, 이준 열사는 이제 헤이그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 이건 뭐 다 알고 열렸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 전덕기 등은 고종의 밀사를 파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종이 밀사를 정말 파견한 건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에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사로서 전 의정부 참판 이상설, 전 러시아 공사관 참사관 이의종과 함께 전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이제 그 밀사로 그 세 명이 정해진 거죠. 이상설, 이의종, 이준. 예. 자, 이준은 고종의 신임장을 들고서 만주의 이상설, 러시아의 이의종 등과 차례로 합류해서 헤이그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의종이 이제 5개국어가 능통한 그런 인재였다고 하네요. 하지만은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강제에 의한 것임을 이제 그 을사조약이 강제에 의한 거다라고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제 계획이 영일동맹, 이 영일동맹이라는 게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에요. 뭐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영국과 일본이 이제 동맹을 맺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제 그리 했었던 거죠. 그 이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의 방해로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후에 이제 그 어, 헤이그의 인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종이 이제 폐위가 되죠. 그리고서 이제 순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네. 자, 사망을 이제 이게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야말로 할복을 보고서 그 흘러나오는 창자를 그냥 그 헤이그에서 흩뿌리고서 이제 숨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그렇게 가르쳤다라기보다 그냥 그게 정설이었던 걸로 알고서 저희들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사망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는 헤이그 숙소인 호텔에서 사망을 했고 당시 네덜란드 유력 일간지 헤트 화델란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상설, 이의종과 같이 온 특사 이준 씨가 어제 숨을 거두었다. 일본의 영향으로 그는 이미 지난 수일 동안 병원 중에 있다가 바겐슈트라트에 있는 호텔에서 사망하였다. 헤트 화델란트 1907년 7월 15일 기사입니다. 7월 14일 날 숨졌으니까 7월 15일 날 이제 보도가 됐겠죠. 네. 자, 오랫동안 우리는 이준이 이제 할복 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 그 이유는 당시에 그 일제의 한민족 억압에 대한 반일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돼 있는 그 이준이 영웅화되면서 이제 할복 자결설이 나온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료에 따르면은 당시에 대한매일진보가 오보를 냈고 또 오보를 넘어서 날조 기사를 이제 쓴 가짜 뉴스였다라는 얘기죠. 할복 자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1956년에 문교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조사를 이제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제 나왔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62년 할복 자결이 아닌 쪽으로 판단했으나 이준이 할복이 아닌 병사를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한민족의 앞날을 걱정한 이준의 민족의식이 빗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순국으로 되었으며 그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고 유해는 본래 헤이그에 묻혀 있다가 1963년에 봉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 장충당 공원에 예, 이준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헤이그에는 이준 열사 기념관 등이 건립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1956년이면은 제가 태어난 다음 해인데요. 62년이면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1962년에 저런 결론이 났는데 왜 우리는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이준 열사가 희귀해서 할복 자살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 진실로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사실은 저게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보니까 이런 사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음, 물론 여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말을 한 대로 할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준 열사의 어떤 그러니까 한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그 의식 그게 이제 뭐 이 진짜 그야말로 빛이 발하는 거 퇴색되는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뭐 할복자살이 아니더라도 이준 열사의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개화파 인물로서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준 열사가 순국이 되고 그다음에 뭐 건국 훈장을 주소받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어, 있었던 사실에 분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 그 이런 분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역사가 왜곡된 분칠 위에 또 쓰여지고 음, 왜곡된 논리 위에서 또 다음 세대들의 어떤 삶이 재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그걸 어, 뭔가 화장을 해갖고 화장이라는 게 뭐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화장품을 써서 화장을 해갖고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꾸며놓는다라고 해서 결코 긍정적인 어떤 어, 결과 또 긍정적인 발전적인 미래를 갖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하여튼 이준 열사의 경력을 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 열사는 이제 개화파 인물로서 어, 조선 말에 만국 조선 시대에 정말 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87년에 이제 도천거에 이게 출신 도에서 이제 이렇게 천거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이제 술릉 참봉이 됐고 1895년에 면직이 돼서 이제 법관의 길을 이제 걸은 거네요. 예, 검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1907년에 고종 황제의 밀사 자격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서 이휘종과 이상설과 같이 헤이그로 가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뭔가 호소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순국을 했다. 그때 나이가 형년 49세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이그 밀사들이 헤이그에 가서 그 회의장에는 못 들어갔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남긴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남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지금 우리가 조선의 근대사, 근대사를 엄청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백과에 나와 있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썸네일을 띄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파견됐던 밀사 세 분의 이제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더보기 링크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이그 밀사로서의 이준 열사에 얽힌 얘기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한매일진보가 퍼뜨린 가짜 뉴스라든가, 그다음에 그곳을 가서 이준인과 이 세 분들이 하려고 했던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음, 그, 하여튼 이 관련된 이 주소를 전부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이그 밀사가 하고 싶었던, 만국 평화 회의에서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팔복을 하고서 창자를 흩뿌려 가면서, 정말, 음, 그런 일을 이준 열사가 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감추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감추고 싶어 했던 건지, 뭐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준 열사가 하려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이 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이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분이 고종 황제죠. 매국노 고종입니다. 이제 박정희 기자가 땅의 역사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썸네일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역사의 분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를 미화시키고 싶죠,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도 크게 이제 침소봉대해 갖고서 우리는 위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사실은. 뭐 일본이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거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나 그다음에 중국이 동북 공정을 추구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미화시키고 분칠하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죠. 예. 자, 그러나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미화하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은 분칠을 해서 왜곡하는 것은 미래의 재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해서 또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그렇게 되면 환자가 죽죠. 아니면은 굉장히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고생을 이제 하겠죠. 자, 역사가 이 역사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후세에 왜곡된 DNA를 전하게 되고, 음, 그러한 왜곡된 DNA는 썩고 죽은 역사를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역사에 분칠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반대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발버둥 치듯이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버데이입니다. 이 실버데이도 이제 지난해에 방송번호 236번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도 이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실버데이의 진솔한 의미는 5월 14일 날 로즈데이에 사랑을 고백한 연인들이 이제 100일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실버데이 바로 7월 14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60일이 지난 겁니다. 앞으로 40일이 더 지나면 이제 100일이 되는데 60일이 된 실버데이에 은반지 커플링을 이제 맞춰서 끼는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참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상 이준 열사에 대한 호화실 그리고 실버데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